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박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글리칸과 메나테크 핵심 제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자님이 저를 너무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뭐 더 추가할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살짝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현재 올바른 생활습관 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아마누들 분들이나 뭐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 뭐 임신 중이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 생활습관의학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요. 그리고 생활습관의학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원은 식품의학을 전공을 했지만 식품을 공부를 하면서 영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영양의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엄청 크지만 그 외에 수면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우리의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지금은 생활습관의 중요성과 이 글리칸의 중요성을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알려면요, 우리 세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몸의 최소 단위가 세포이신 거는 아시죠? 네. 자, 우리 몸은요, 저에게 강의를 들어봤던 분들 말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처음 뵌 분들이 보이거든요. 네, 우리 몸은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제가 병원에서 이렇게 환우분들이나 뭐 임신 중이신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우리 세포 몇 개 있죠? 이러면 세포로 되어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그런 표정이 자꾸 보이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우리 몸은요. 세포로 되어 있는데 60조에서 한 10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과학자에 따라서 뭐 30조 개다, 뭐 60조 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만약에 평균적으로 한 60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세포당 우리가 아주 저렴하게 쳐서 1원이라고 해볼게요. 1원. 네. 그러면 우리 몸은 얼마죠? 60조 원인 거죠. 60조 원. 60조 개의 세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60조, 나는 내 수중에 1억은 없어도, 예, 제 주머니에 1억은 없어도 60조 원의 몸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네, 우리 몸이죠. 네, 이 세포가 뭉쳐져 있는 게 조직이고, 조직이 뭉쳐져 있는 게 기관이고, 자, 기관에 뭉쳐져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체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건강하려면 우리 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세포가요, 우리 몸에서 매일 죽고 태어나고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포는 죽어도 재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세포에 안타깝게도요, 매일매일 암세포도 생깁니다. 자, 하루 평균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길까요? 자, 우리 몸은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또 제가 암 환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몸에 하루에 평균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동공이 지진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지 몰랐던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깁니다. 자, 근데 몇 개가 생기냐 봤더니요, 평균적으로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성이 된대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 매일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적게 생길까요? 더 많이 생길까요? 맞아요. 더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저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겠죠. 자, 근데 암이라고 진단을 받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자, 제 면역력으로 매일매일 암세포를 스스로 처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단을 아직 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견을 뭐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만 하면요, 5천 개의 암세포 정도는 깔끔하게 매일매일 사멸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사멸이 되지 못할 때, 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암세포를 죽이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암세포는요, 무한 증식하는 것이 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암은요,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10년 혹은 20년의 세월 동안 암세포가 증식을 해야 암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제는 암 진단을 안 받았는데 오늘 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갑자기 암이 생긴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암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암은요, 이제 생활 습관 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부터 오는 질병 중에 하나라고 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암 발생의 후천적인 원인을 봤더니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음식 말고 뭐 흡연, 비만, 뭐 술, 기타 등등은 사실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암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지금 다양한 생활 습관 병이 생기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생활 습관 병들은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 맞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절염 등등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의 모든 질환이 대부분 생활습관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러한 요소들로 지금 현대인들은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 네. 자, 그래서 면역력이 중요한데 이 면역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면역력이 뭘까? 자, 면역력이 뭘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게 면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맞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게 면역인데 뭘로 구분해요? 어떻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별할까? 아군인지 적군인지. 세포가 눈을 뜨고선 이렇게 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면역력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이 세포의 선모입니다. 자, 정상 세포에는요. 10만 개의 선모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세포에게는. 자, 이 10만 개의 세포의 선모가요. 센서 감지를 통해서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요, 3에서 4만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고요. 암세포인 사람들은 1만 개 미만이다. 네, 심각한 질병들은 1만 개 미만이다. 자, 면역이라는 게 중요하고, 면역은 아군과 적군을 감지하는 거라고 했는데, 뭘로 감지하냐? 세포의 선모로 감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포의 선모가 많아야 되는데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10만 개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평균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세요? 맞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10만 개인 걸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신기하게 세포도요. 한 세포당 10만 개의 선모, 머리카락 털처럼 세포에 털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탈모 아시죠? 탈모? 네. 탈모가 된 것처럼 세포에도 탈모가 되면 면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백혈구 세포에는요, 이렇게 밤송이 모양처럼 세포의 털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암세포는 어때요? 모양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자, 선모가 약한 허약한 세포는요,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된대요. 암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에 노출이 된다고 하고요. 자, 세포 선모를 생성해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영양소라는 것이 방송에서 나왔어요. 자, 세포 선모가 면역을 주관하는데 이 선모를 생성하는 게 8가지 당영양소래요. 이 8가지 당영양소가 면역을 결정하는 핵심 영양소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를 봤더니 이렇게 넘실거리는 끝에 물질들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낸 거예요. 전자현미경이 발달되면서. 자, 그러고선 그걸 확대를 해봤더니 이 8가지의 당 영양소가 이 세포의 선모, 이 당사슬을 구조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봤더니 각종 영양소를 인지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영양소를 필요한 곳으로 보낸대요. 그래서 생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이 친구들의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면역. 자, 아군과 적군, 바이러스, 박테리아, 독소 등의 1차 면역 작용도 바로 이 세포의 선모가 하더라. 그래서 면역력을 결정하는 핵심 영양소는요, 바로 당 영양소입니다. 자, 근데 이걸 세포의 선모, 뭐 세포의 촉수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름이 당 영양소, 뭐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 당단백질, 면역 탄수화물 방송에서요. 어떤 때는 면역 탄수화물이라 그러고, 어떤 때는 당 영양소, 어떤 때는 당사슬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걸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1996년도에 하퍼의 생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하퍼의 생학 교과서는 의사 약사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죠. 거기에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들은 반드시 서로에게 뭘 해야 된대요? 대화를 해야 된대요. 대화를. 자, 근데 뭘로 대화를 하나 봤더니 자, 촉수, 선모가 다른 세포를 건드리는 것으로 이뤄지는데 자, 자연계에는 200여 가지의 단당류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8가지가 세포의 복합 당질을 구성하면서 그걸로 대화를 하더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우리 몸에 자, 큰 짝대기, 작은 짝대기, 큰 반원, 작은 반원으로 알파벳을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세포에서 이 8가지 당을 가지고 다양한 알파벳 구조를 만들어요. 영어보다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알파벳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세포가 정교하게 대화를 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알아서 그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 지금 영양소가 필요해. 여기 나 좀 봐줘. 나 여기 좀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좀 보내줘. 이런 다양한 대화들을요. 세포가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죠. 뭘로? 이 8가지 당으로 다양한 알파벳을 만들어서. 네, 그래서요, 엄청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합니다. 자, 한국어로는 이제 당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글리코는 이제 그리스어로 달달한 뜻이에요. 그래서 당 영양소라고도 하고, 글리코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어떤 기능들을 하나 봤더니, 자, 소장에 보니까 이렇게 당사슬들이 있는데, 끝에 코드들이 다른 거예요. 자, 끝에 알파벳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어떤 이 사슬은요, 징크라는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또 어떤 세포의 털은 아연을 받아들이고, 어떤 당사슬은 비타민 B12를 받아들이고, 네. 코드들이 달라서요, 소장에서 딱딱딱 영양소를 흡수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자, 어떤 분은요, 소장이 너무 안 좋아. 장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당사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양소가 흡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흡수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이 면역을 주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부터 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했는데 다이어트를 하려고 탄수화물은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 아침, 점심, 저녁, 야식을 먹었는데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단백질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처럼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사람이 없는데 왜 단백질 부족이 나오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이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영양소 흡수에 관여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난자와 정자 수정에도 관여를 합니다. 제가 90년생인데
자,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면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한테 도착을 하면 수정이 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배우셨나요? 네. 배우셨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론이 달라졌어요. 자, 정자 머리에도요, 당사슬이 빼곡하고요, 난자세포에도 당사슬이 빼곡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요, 정자세포와 난자세포의 만남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냐 했는데, 난자세포에서요, 정자세포에게 신호를 보내요. 음. 호르몬을 보내기 때문에 그 냄새를 통해서 어, 정자세포에게 난자세포가 나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정자는요, 보통 사적은 하면 1억 마리에서 2억 마리 정도가 분출이 돼요. 음. 근데 18cm 정도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엄청 우리 몸이 껌껌해요. 정자가 난자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꼬리를 엄청 흔들어가지고 찾아가는데 동시다발적으로 붙는 숫자들이 꽤 된다고 해요. 음. 거기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난자가 한 정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네. 그래서요, 대화가 잘 되는 이 정자 세포에게 문을 열어준다. 네. 그게 건강한 세포겠죠? 건강한 정자 세포에게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신 중에 계신 분들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깜짝 놀래요. 네. 가장 빠른 정자가 난자에게 도착해서 임신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가 여기서 나와요. 어떤 남자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첫사랑이랑 결혼하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다 뭐라 그러냐면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예.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 예. 이러면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러는데 인체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게 태어나더라. 정자세포와 난자세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혈액형의 구분에도 관여를 합니다. 자, O형 같은 경우에는요, 혈구세포 끝에 당이 기본 5가지의 당이 있어요. 종류로는 4가지고, 자, A형은요, O형의 기본 형태에서 또 다른 당이, 자, B형도 O형의 기본 형태에서 A형과는 또 다른 갈락토즈가 붙어 있습니다. 자, AB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A병은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형의 구분에도요, 이 당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를 다 뽑았어요. 피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여러분들 눈으로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O형이다. 어머, 제 A형이네? 이거 구분하시는 분 계세요? 예. 계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근데 없을걸요? 절대 없어요. 근데 세포들은요, 피를 다 뽑아 놓잖아요? O형은 O형끼리, A형은 A형끼리, AB형은 AB형끼리 다 뭉쳐요. 왜 그래요? 얘네 도대체 어떻게 알고 뭉치는 거야? 우리 눈에서는 빨간데? 그래서 피를 함부로 수혈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수혈했다가 잘못되면 사람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포들은요, 서로를 알아보고 뭉칩니다. 자, 이게 당 영양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책을 서재걸 박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자, 당 영양소가 우리 몸에 기반이 돼야 되고 다른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기둥이 잘 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한 면역 체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 비타민 미네랄 엄청 잘 챙겨 먹어. 나 칼슘도 챙겨 먹어. 나 오메가3도 챙겨 먹어. 자, 근데 이게 뭐예요? 다 기둥이에요. 기둥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요, 당 영양소라는 기반이 없으면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비타민 먹으면 효과 너무 많이 봤대. 저 효과 봤잖아요, 비타민 먹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비타민이라는 기둥이 굉장히 짧았던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비타민 먹었는데 같은 걸 먹어도 모르겠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좋다 그러니까 먹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흡수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면요. 그런 분들은 바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양소를 먹고 효과 봤다고 생각하는 건 메나테클 만나고 처음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분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전 세계에서 그 전 대체약 협회 회장이셨던 분이에요. 자, 이분이 당 영양소 없이는 아무리 좋은 비타민도요, 소용이 없다. 네,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분이요, 거의 1년에 340여일 세계를 누리면서 당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당사슬이요, 당 영양소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우리 몸에서 손상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손상. 근데 이게 왜 손상이 되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런 탈모 현상이 지금 세포에서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자, 그게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 머리털 빠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세포 털이 먼저 빠져요. 세포의 당사슬이 후두둑 먼저 빠지게 되고요. 자, 심한 운동을 해도 빠지고요. 카페인, 술, 담배, 나이가 들면서도 당연히 당사슬이 줄어들고요. 탈수, 당질 지수 높은 음식, 추위 노출, 항암 약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당사슬이 파괴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회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손상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문제는 당영양소의 부족으로 당화작용이 천천히 일어나서 회복이 느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면역 체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생활 습관도 나쁘지, 당영양소도 몸에서 부족하지.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남자 같은 경우는 5명 중에 2명, 여자들은 3명 중에 1명이 지금 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아니면 가족이 지금 암이 생기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패스트푸드로 많이 드시는 분들은요,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가공식품, 당질 지수 높은 음식 먹으면요, 이 당사슬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 질환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글리코 영양소, 이 당 영양소로 관련된 주제로요. 노벨상을 이미 8회 정도 받은 분야예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김상태 박사님이 쓰신 책에 나와 있는데 그분은 서울대 의사예요. 당질 영양소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세포 교통 오류, 류마티성 관절염, 뭐 루푸스 이런 것들은요. 세포의 통신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관절 세포를 공격하면 뭐가 세요? 류마티성 관절염. 장기를 공격하면 루푸스.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만 내 세포가 내 세포 어딘가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군인데 왜? 적군으로 생각을 하고 잘못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과면역은 뭐 알러지, 천식, 비염, 두드러기, 습진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면역을 과하게 끌어쓰는 거고요. 저면역은 반대로 지금 세포가 완전 민둥산이다. 탈모 현상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암, 세균 감염 이런 독소들이요. 그냥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뇌 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뇌 신경에도 피복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이 당영양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벗겨지면 여러 가지 뇌질환이 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 결핍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루에 복숭아 2개만 먹어도요, 우리 몸에 필요한 베타카로틴이라는 영양소를 채웠어요. 지금은 몇 개 먹어야 될까요? 네, 53개인데 이것도 오래전 통계예요. 네. 왜 오래전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왜 오래전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최근 통계를 얘기를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3개가 됐다는데 지금 이미 새로운 통계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양제를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다 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당 영양소는 어떨까 봤더니요. 자, 당 영양소 예전에 고대인들은 섭취를 했었는데 현대인들은요. 정제 곡류, 정제 설탕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는 당 영양소 섭취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곳들의 당 영양소 공급원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이 8가지의 당 중에 글루코즈랑 갈락토즈 이 두 가지 당 외에 나머지 당들은요, 잃어버린 영양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에서 이제는 우리가 찾아 먹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티브 존트 박사님도요, 자, 이 글리칸, 이 당사슬은 굉장히 필요한데, 8개가 필요한데 지금 2개 정도밖에 섭취를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나테크가요, 자생하는 스스로 사는 6천여 가지의 식물을 조사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어디에 당 영양소가 있을까? 어디에 당 영양소가 많이 있을까? 조사를 하고 봤더니요. 이런 곳들에 알로에베라, 약용버섯, 가티건, 미역, 부시프럼, 뭐 아카시아검 이런 곳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요. 이 당 영양소를 추출을 해서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으로 한 통에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찾아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곳들에 있는 이런 미역 줄기에 끈적끈적거리는 그런 곳들에 당이 있어요. 당 영양소가. 네. 근데 그런 것들을요, 안전하게 과학적으로 추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분자 안정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도, 순도, 안전성을 다 확보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퓨코즈란 당이 있어요. 여기에 뭐 그 약국에서는 후코이단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퓨코즈라는 당을요 먹으려면 여러분들 호주 타스마니아 섬에서 이 미역 줄기에서 이 당을 추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호주 타스마니아 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가도 미역을 채취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또 여기서 당을 또 추출해내려면 엄청 어렵겠죠.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회사가 다 했어요. 이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가 분자 안정화시켜서 한 통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 세계 155개국의 특허 출원을 해놓게 됩니다. 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왜 특허를 걸어놔가지고, 더 비싸게 먹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비타민, 미네랄 있잖아요. 다 다른 회사들에서 판매를 하잖아요. 여러 회사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원료를 어떻게 추출해야 될까요? 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합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합성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몸은 자연이기 때문에 합성을 장기적으로 먹으면 좋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좋기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을 합성으로 찾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메나테크는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사실은 보호하는 거예요. 메나테크는 100% 자연에서 추출을 해서 식물성 원료로 만듭니다. 이 당이 합성으로 나오는 순간요, 현대인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특허인데요. 15페이지 원문으로 되어 있고요. 자, 당 영양소는 중요한 건 상기 환자 신체가 자체 치료를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환자에게 공급해준다. 그리고 상기 나열된 질환의 치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이 한국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페이지 원문이기 때문에 특허청 가서 특허 자료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노화 진행 또는 최적의 건강 계획에는 A, B, C, D라는 제품을 먹었대요. 자, 그랬더니 체지방이 감소를 하고 근육량 및 골밀도가 증가하고 혈청 상태가 건강한 수준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건강기능식품 회사 가서 이런 자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기를 쳐도 이런 사기를 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특허청을 들어가 봤을까요? 안 들어가 봤을까요?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다고 155개국에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아는 언어, 많이는 모르는데 조금 알아요.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영어로 된 특허를 봤어요. 영어로 된 특허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이게 국제적인 사기가 아니면 이게 사실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음. 왜냐면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현대의학으로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시력 회복, 색구별 가능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 비즈니스를 바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이 8가지의 당영양소 메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특허에 나와 있는 A라는 제품입니다. A라는 제품. 그다음에 B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다 스트레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세포도요. 이렇게 세포가 있다 그러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세포가 쭈글쭈글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산화 스트레스는요. 사실은 그 세포는요, 활성산소와 이 항산화 효소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아예 없어도 안 돼요. 근데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DNA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세포의 손상을 입게 돼서 건강에 해롭고요. 산화 스트레스는 방사능에 노출된 상황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그 인간이 지금 현대인들이 산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예요. 현대인들이 미세먼지를 내가 피하고 싶다고 요리조리 다녀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호흡을 하고 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이게 산화 스트레스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자, 그럼 세포에 또 문제가 생기죠. 자, 그리고 세포의 손상으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또 노화가 돼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과다한 음식을 섭취를 해도요,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독성 물질, 이런 환경 오염, 뭐 흡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되고, 자, 스트레스 받아도 그리고 과도한 운동을 해도 이런 미토콘드리아의 노화가 되고, 네, 대표적인 산화 스트레스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으로 인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루게릭병 같은 질병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질환의 90%가요,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항산화제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엠브로토스 AO예요. 이게 특허에 나와 있는 B라는 제품군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보면 거의 모든 질병에 A, B는 다 포함이 돼요. 대부분. 왜냐하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엠브로토스 AO라는 제품은요, 항산화제 제품이고요. 여기에 글리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토케미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파이토케미칼은 색깔 영양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토마토는 라이코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자,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 많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와인도 하루에 한두 잔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와인은 여러분들 알코올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당근, 뭐 카로틴, 뭐 등등 있는데 이런 색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엠브로토스 AO예요. 네. 그래서 야채를 잘 안 챙겨 먹는다? 그러면 엠브로토스 AO를 먹이시면 됩니다. 항산화제는요, 엠브로토스 A호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항산화력을 가진 제품이 뭘까 이러면서 제품을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을 연구할 때 이 오락 지수라는 걸 봐요.
황산화를 얼마큼 이제 우리 몸에서 흡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이 산소 유리기 흡수력이라고 하는데 이 치수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메라테크의 AO 블렌드, 엠보토스 AO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쟁사 최고 제품군들보다 거의 세네 배가 높은 거죠. 왜 그럴까? 항산화 성분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왜 그렇게 높을까 했는데 엠브로토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사 대비 너무너무 최고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세먼지를 피할 수가 없는 시대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A온을 필수적으로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C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건 특허청 자료에 보면 C라고 되어 있는 성분이에요. 자, 플러스는 식물성 호르몬의 전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원래는 자, 보시면 30mg 정도의 파이토 호르몬을 보충을 해야 돼요. 자, 파이토 호르몬은 뭐냐면요. 호르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분인데 그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 식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에 많기 때문에 식물을 잘 섭취를 해서 파이토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잘 보충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실제로 현대인들이 먹는 것은요, 2.5mg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 30mg 정도가 필요한데 실제로 2.5mg밖에 못 먹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호르몬인데 이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조절 능력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질병은 아닌데 증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울증, 네, 강박증, 네, 조울증 이런 증상이죠. 증상.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플러스는요, 미국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내분비계 시스템을 지원을 합니다. 식물성 스테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곳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 플러스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면역뿐만 아니라 뼈, 혈관, 신경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게요, 소비자분들 중에서 뼈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여자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뼈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절이 아프다. 근데 플러스를 2통 드셨더니 이분이 손에 뼈가 안 아픈 거예요. 왜냐면 뼈 사이사이가 다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뼈가 안 좋은 분들도 플러스라는 제품을 드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임신이나 수유기에도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카탈리스트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건 특허청자를 보시면 D라는 군에 속해요. 비타민 미네랄 군인데요. 여기 이제 13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100% 이상. 자,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부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19가지 식물 농축 성분이 또 배합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코 당류가 들어가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간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드시면 내가 비타민 미네랄 뭐 아무거나 먹을 게 아니라 이왕이면 당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미네랄을 드시면 훨씬 더 소장해서 흡수율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인데 글리코 양소가 함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귀리 식이섬유 스피루리나 이노시톨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노시톨을 많이 챙겨 먹어요. 왜냐면 산부인과 가면 이노시톨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따로따로 먹을 게 아니라 그냥 카탈리스트 하나 먹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뉴트리베루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것도 D군이에요. 비타민 미네랄 제품군은 특허청 자료에 D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트리베루스는요, 카탈리스트랑은 좀 다르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루 형태로.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도 여기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 미네랄 중에 미네랄이 식물
식물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네랄은 광물성인데요. 뉴트리베루스는 특별하게 인도 겨자씨를 통해서 거기서 인도 겨자씨가 미네랄 흡수한 거에 다시 인도 겨자씨에서 미네랄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식물성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너무 심각하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유식에도 같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들 다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뉴트리베루스라는 제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A, B, C, D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OSP입니다. 그래서 옵티멀 서포트 패킷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에 캡슐 형태로 A, B, C, D군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우 나는 하나하나 챙겨 먹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OSP를 드시면 좋겠죠. 우리 아들 챙겨줘봤자 분명히 다 못 먹을 거야 하는 분들은 그냥 이 OSP 한 포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요, 메라테크의 오메가3든 뭐 유산균이든 독보적인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핵심 제품만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메라테크는 리얼 푸드 테크놀로지입니다. 진짜 음식을 기반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우린 천연이란 말을 안 하고요. 메라테크에 전화를 하면 리얼 푸드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연이라고 우리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아시죠? 여러분들 소가죽 천연이에요? 천연 아니에요? 네, 천연이죠. 나 씹어 먹는다. 안 계시죠? 네. 천연이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은요? 돌 씹어 먹는 분들 계세요? 천연이어서? 아니라는 거죠. 천연이란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리얼 푸드, 진짜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메라테크가 제품을 만들고요. 그걸 또 기반으로 우수하게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까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메라테크는 굉장히 다양하게 품질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이 스킨케어, 피부도 장기고 피부도 세포예요. 그래서 피부에 이 글리칸을 넣어줬더니 너무나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그리고 우리 퍼스널 케어에도 다 이 글리칸을 기반으로 이 기술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게 되고 제가 섭취를 하고 저희 어머니가 섭취를 하면서 너무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포진이 좋아지는 분들이 또 계셨고요. 또 뭐 비염, 불면증, 만성 피로에서 해결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좋아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건선이 좋아지신 분이 계시고 또 이분은 네, 메라테크에서 또 강사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또 체중이나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10가지 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글리칸과 메라테크의 핵심 제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이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희망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